사람은 왜 부자가 되려 하고 또 왜 실패하는가? 경제학과 철학, 심리학, 심지어 물리학까지 넘나들며 부와 가난을 결정짓는 본능과 태도의 비밀을 탐구한 책, 우석 작가의 부의 본능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경제학자 중에서는 장기 주식 투자법을 제시한 케인스 분산 투자를 하면 작은 위험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준 마코위츠, 공무원들이 사는 동네 집값이 많이 오르는 이유를 밝힌 제임스 류캐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음을 설파한 애덤 스미스와 조지 헨리, 사람들이 저축하는 검소한 생활을 하는 대신에 사치와 명품 과소비를 더 좋아하는 이유를 밝힌 베블런, 노동자들이 가난한 이유는 성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자식을 많이 낳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멜서스, 주가와 부동산 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통화량 돈에 달려있음을 주장한 밀턴 프리드먼, 남보다 더 많이 버는 직업이나 사업에는 남들이 쉽게 참여할 수 없는 진입장벽 즉 라이선스, 특허, 기술, 맛, 명성이 있다는 걸 가르쳐준 마이클 포터, 투자자들이 논리적이나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대신에 불합리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걸 밝힌 로터브 실러가 내가 좋아하는 경제학자들이다. 나는 돈 버는 것과 상관없어 보이는 철학도 좋아한다. 자신의 가난이 철학 공부 때문이라고 조롱받자 올리브유 짜는 기계를 독점해서 떼돈을 벌어 철학자도 맘만 먹으면 언제든 부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탈레스, 만물은 유전하며 우리는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기에 과거의 기대 미래를 측정할 수는 없다고 역설한 헤라클레이토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며 자신을 알지 못하면 투자에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역설한 소크라테스, 감정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므로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다스리는 게 중요함을 가르쳐준 흉이 내가 좋아하는 철학자들이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기에 차트 따위로 결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걸 과학적으로 밝힌 불확정성의 원리를 주창한 양자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 가난한 사람들은 손실공포 본능 때문에 투자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게 됨을 밝힌 심리학자 카너먼, 정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평불만을 늘어놓기보다는 변화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 완두콩이 교배를 통해서 무한히 커지지 않고 또 아주 작아지지 않는 이유는 평균으로 회귀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며 마찬가지로 주가나 부동산 가격도 무한히 오르거나 내리는 대신에 평균으로 회귀함을 역설한 프랜시스 굴턴, 자기 통제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부자 되기 어렵다고 주장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가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실전 재테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실행 능력이다. 재테크 지식보다 실행 능력이 더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선 재테크 지식이 중요하고 재테크 지식은 박사나 교수 정도 되어야 겨우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복잡하고 많은 지식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주가를 평가하는 기준인 저 PER주와 저 PBR주 그리고 ROE가 높은 종목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한다. 이것이 재테크 전쟁의 승리 비결이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대신에 카지노 주식을 살 것이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복권을 사는 대신에 보험회사 주식을 살 것이다. 왜냐하면 둘 다 수학적으로 이익이 증명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책에서 그는 동일한 사주라도 환운동각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고 했다. 환은 짐승의 영혼이냐 사람의 영혼이냐 남자냐 여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호는 어떤 조상과 어느 가정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동은 어떤 시기에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말이고 각은 본인의 깨달음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소로스가 주장하는 재기성 이론을 보자. 주가는 투자자와 별개로 자기 갈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투자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인다는 이론인데 이것은 관측자와 관찰 대상자가 완전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상호 영향을 준다는 양자역학의 이론과 똑같다. 우리의 미래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미래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야말로 희소식이다. 미래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에 인생은 살맛이 나는 것이다. 살아갈 인생이 라플라스식으로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얼마나 따분하고 답답하고 재미없을까?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예측하기 힘들다. 투자는 미래에 베팅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투자도 리스크 없이 수익을 낼 수 없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다. 현재와 미래는 과거의 단순한 반복이 절대 아니란 말이다. 오늘은 언제나 어제와 다르고 모든 것은 시시각각 변한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기 쉬울까? 이 문제를 20년간 연구한 팀이 있었다. 말이 20년이지 정말 오랜 기간 실제로 부자들을 조사하여 결과를 얻은 연구다. 그 연구의 결과가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기념비적인 책이다. 연구의 결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를 축적하는 능력은 행운, 유산, 고학력, 심지어는 지능과도 관계가 없다. 부는 대부분 근면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계획적이고 자제력이 있는 생활 습성으로 얻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제력이다. 무의식이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다.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번 경우에는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게 될 수 있다. 반대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스스로 돈을 벌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에 돈을 더 잘 벌도록 무의식이 작동할 수도 있다. 가난이 대물림되기 쉬운 이유는 무엇인가? 어린 시절
가난한 부모로부터 부자와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세뇌당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부자와 돈에 대한 가치와 평가를 부모로부터 받아들이고 배운다. 성장기 때 부모가 부자는 남의 돈을 착취하거나 탈세를 통해서 돈을 모으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했을 수도 있다. 또 선생님이 부자는 탐욕스럽고 거만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나쁜 사람이며 돈밖에 모르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의식 차원에서 기억하진 못해도 전부 무의식의 바다로 흘러들어가 기억 보관소에 저장된다. 그 기억이 저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당신의 중요한 선택마다 영향을 줄 수 있다. 부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무의식적 차원에서 방해할 것이다. 그래서 가난은 유전병처럼 대를 이어서 대물림되기 쉽다. 한자로 불한 글자를 보면 기와 집과 밭은 가지되 입은 하나인 것을 말한다. 즉 부자가 되려면 재산인 기와 집과 밭을 가지되 소비하는 식구가 적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부자가 되려면 대중을 따르지 않고 고독하게 홀로 남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인간의 본능 중에는 무리짓는 본능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재테크에서 실패하게 된다. 주식 투자의 경우 신문에 평범한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기사가 나거나 우리 사주로 부자가 된 직원이 나오고 펀드 매니저가 인기를 끌 때는 조심해야 한다. 또 신문 하단에 자칭 도사들이 돈 버는 비법을 가르쳐준다고 광고가 나오면 이미 천장이라는 신호다. 기술적인 지표로는 거래량이 크게 느는데 이것은 자금력이 풍부한 소신파 주주에게서 돈이 적고 부안해동하는 주주들에게로 주식이 넘어감을 말한다. 이런 것은 모두 경계 신호다. 이럴 때는 투자를 중지하고 무조건 하차하는 게 좋다. 아파트의 경우 대개 3년의 사이클을 보인다. 집값이 오르면 새로 분양해서 입주하기까지 3년 정도 걸리는데 이런 시간 차이 때문에 부동산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3년 정도는 오른다. 오름세가 5년, 6년 지속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만약 이미 집값이 3, 4년 오른 시점이라면 좋은 지역으로 교체 매매는 할지언정 신규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가격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이 있다. 가계대출이 최근에 급증했다면 조심해야 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부동산 박사가 되어가고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사람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재테크책이 잘 팔리고 고시 뉴스에서 부동산 청약 과열 보도가 나오면 이 모든 것은 경고 신호다. 마지막 충고는 돈을 다 모아서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성장 정책 인플레이션을 펼 수밖에 없기에 집값은 예금보다 빨리 오른다. 성장 정책일라 물가 안정보다 경제 성장을 통한 실업률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춘 경제 정책인데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많이 찍어내기 정책이다. 그러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만 않았다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좋다. 이자로 나가는 돈이 월 수입의 30% 범위 이내면 적정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는 되고 싶어 하지만 고생하는 건 싫어한다. 그리고 고생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부자가 되는 걸 방해하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남들처럼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입고 싶은 것 다 입고 놀 것 다 놀고서는 부자 되기 어렵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의뢰하는 소리가 아니다. 부자들은 기꺼이 고통스러운 현실과 장밋빛 미래를 선택한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얼마나 근시안적인가. 그래서 내가 돈을 번다. 나는 주식을 매입하고 난 뒤 1년이나 2년 안에 주식시장이 문을 닫아도 그리 큰 문제가 없다. 내가 좋아하는 주식 보유기간은 영원이다. 그리고 경제학자 케인즈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짧다. 그래서 인간은 단기 투자를 선호한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단 투자를 한 주식은 장기 보유해야 한다. 여러 해가 걸리겠지만 확실한 이익이 나거나 아니면 확실히 실수였다는 판단이 서기 전에는 함부로 매도하면 안 된다. 한국은 부존 자원이 없고 특히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이기에 석유를 수입하자면 달러를 벌려들여야 한다. 이처럼 한국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운명적으로 인플레이션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래서 집값은 토끼처럼 뛰고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지만 않았다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빚을 얻어 집을 먼저 사고 나중에 빚을 갚는 게 유리하다. 보험가입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대값 이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다. 보험회사는 사람들의 위험회피 본능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손해보험사업은 확률적으로 이익이 남도록 증명되어 있는 비즈니스다. 손해보험회사들 가운데 100년이 넘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이처럼 수학적으로 증명된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 때문이다. 한번 가난에 빠지면 가난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모든 가난한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다수 가난한 사람은 어린 시절 가난으로 인해 생긴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생활을 통해서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일을 계속 겪다 보면 종종 자신이 하찮은 존재이고 멋진 인생을 살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시달리게 된다. 한번 가난에 빠지면 가난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인간은 누구라도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가난은 매우 힘센 촉매 역할을 한다. 가난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가로막으며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가난에 따르는 무시와 상처의 고통에 무감감해지려고 술이나 도박 같은 나쁜 습관에 의존하게 만든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적이고 두려움에 찬 태도를 갖기 쉽다. 일단 부정적이고 두려움에 물들게 되면 가난이란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한번 가난에 빠진 사람이 가난이란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 처해도 각자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데 그 이유는 각자의 뇌의 작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 뇌의 작동 방식을 우리는 태도라고 한다. 태도란 무엇인가?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어떤 특정한 것에 더 잘 반응하는 경향성을 말한다. 즉, 태도란 해석 방식과 반응하는 경향성을 말한다. 그럼 태도가 왜 사람마다 다른가? 뇌의 작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태도는 왜 중요한가? 자기 실현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태도가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통찰력 있는 표현을 빌려보자. 똑같은 외부 사건과 환경이라도 두 사람에게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다. 완전히 유사한 환경에서도 사람들은 자신만의 세상을 살아간다. 그가 사는 세상은 주로 그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세상을 산다. 어떤 사람에게는 척박하고 지루하고 피상적인 세상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풍요롭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세상이 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재미난 경험을 듣게 되면 자기에게도 비슷한 일이 생겼으며 하고 부러워한다. 그런데 진짜 부러워해야 할 것은 비슷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정신적 소양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경험이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변화한다고 했다. 사람마다 행복감을 느끼는 기준을 다르게 타고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것에도 쉽게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낀다. 반면 항상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보다 불행하게 살도록 세팅되어서 태어난 불운한 사람이다. 한 심리학자에 따르면 그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불행하게 살지는 그 사람이 12살에 어땠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12살에 행복했다면 나머지 인생도 행복하게 살게 되고 12살에 불행했다면 나머지 인생도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경향을 발견했다고 한다. 인간은 원래 행복감을 오랫동안 느낄 수 없도록 설계된 불행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많이, 더 오래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대치를 낮추고 돈보다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행복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태도와 습관 그리고 자제력에서 비롯됩니다.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도 부를 축적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무의식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석의 부의 본능은 행운보다 태도, 지식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우리 모두가 부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임을 말해줍니다.